은퇴 후 파산? 내 얘기가 될 줄 몰랐다. 최악의 사례 7가지. 우리는 은퇴를 앞두고 있든 이미 은퇴를 했든 혹은 아직 먼 얘기라고 생각하든 간에 노후 자금과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을 한 번쯤은 가져봤을 거예요. 일할 때는 난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다가도 막상 퇴직이 가까워지면 슬슬 걱정이 커지죠. 퇴직금이니 연금이니 하는 말은 익숙하지만 실제 생활비가 얼마나 들지,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선뜻 답이 안 나옵니다. 심지어 평생 성실히 살아왔고 어느 정도 재산이나 연금이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도 순식간에 재정적으로 무너지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오늘은 설마 내 얘기가 될 줄 몰랐다며 뒤늦게 후회하게 된 은퇴 후 파산 사례들 중 가장 최악이라 할 만한 케이스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은퇴자가 이런 위기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처하는 이들이 분명 존재하며 그중 다수는 은퇴 준비 과정에서의 작은 방심이 큰 파도를 일으킨 경우가 많아요. 지금부터 소개할 실제와 비슷한 3가지 사례를 통해 왜 그랬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연금만 믿었어요. 연금 과신으로 무너진 김씨 이야기. 첫 번째 사례는 김씨 60대 초반 부부 이야기예요. 김씨 부부는 직장생활 30년 가까이 하면서 국민연금을 꾸준히 붓고 퇴직 직전에는 개인연금 상품에도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김씨네는 노후 걱정 없겠다, 연금 든든하잖아? 라는 말을 자주 들었대요. 문제는 김씨 부부가 별다른 재테크나 저축 없이 연금 수령만으로 은퇴 후 생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점이에요. 우리 둘이 합쳐 연금이 월 20만 250만 원 정도 나올 테니 집 한 채 있으니 거기서 간단히 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생활을 해보니까 공과금부터 식비, 교통비, 주거 유지비, 심지어 경조사비와 자녀에게 드는 지출까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의료비도 늘어나기 시작했죠. 병원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연금만으로는 빠듯하기 일대 없었어요. 한두 달 버틸 때는 아껴 쓰면 되겠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빚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결국 김씨 부부는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돌려막기를 하다 한순간에 대출 이자 감당조차 어려워지면서 집을 처분해야 했어요. 연금을 믿고 별다른 대비 없이 지내다가 결국 빚 좋은 개살구가 된 셈이죠. 이 사례에서 느낄 수 있는 교훈은 연금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는 건 맞지만 모든 생활비와 예측 불가능한 지출을 전부 커버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사고,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 등 예상 밖 지출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 및 비상금 마련이 필수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2.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나 해보자 무리한 창업으로 뭉칫돈 날린 박씨. 두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박씨 50대 후반. 젊어서부터 언젠가 내 가게를 해보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고 그때를 은퇴 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30년 직장생활 마무리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개인적으로 모아둔 자금을 합쳐서 작은 카페를 차렸죠. 주위에서 요즘 카페는 레드오션이다 라는 말이 많았지만 박씨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 내가 해봐야지 라는 의지로 밀고 나갔어요. 문제는 사업이라는 게 열정만큼이나 철저한 시장 조사, 그리고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어요. 은퇴 전부터 미리 준비를 했다고는 해도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죠. 인건비, 월세, 재료비, 가게 인테리어 비용 등 예상보다 훨씬 큰 지출이 뒤따르면서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 자금이 금방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은퇴 전까지는 직장인으로 살아왔던 박 씨가 갑작스레 사장이 되어 매출 관리, 직원 고용, 세금 신고 등 모든 걸 혼자 책임지려니 몸과 마음이 다 지쳤어요. 수익을 내기에는 경험도 부족했고 주변 경쟁 카페들과 차별점도 없었으니 손님이 생각만큼 들지 않았죠.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몰리면서 박 씨가 가진 돈은 사실상 모두 사라졌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을 하기엔 나이도 있고 남은 돈도 얼마 없어 고생길이 열렸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방에 역전하려는 생각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업을 하려면 최소한 23년 전부터 시장 조사나 관련 업무 경험을 쌓고 혹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병행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3. 아들, 딸 결혼 자금은 내가 책임진다. 자녀 뒷바라지로 빈털터리 된 이씨. 세 번째 사례는 부모로서 충분히 공감 갈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씨 60대 중반는 아들, 딸 둘을 키워내며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문제는 자녀가 결혼 정년기에 도달하자 부모로서 당연히 집도 마련해주고 결혼식 비용도 최대한 도와야 한다라는 생각이 컸다는 거예요. 이씨 또한 주변 부모들이 그렇게 해주길래 자기 자식도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자신이 쓸 자금 혹은 노후 대비용으로 모았던 돈 상당 부분을 자녀 결혼 자금으로 보태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의 노후는 빈 껍데기가 되고 말았죠. 사실 자녀가 독립해서 잘 살면 다행이지만 세상 일이 늘 그렇듯 자녀가 결혼 후에도 돈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또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씨도 자녀들이 결혼 후 생활비 부족, 육아 지원, 전세 보증금 올려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또다시 돈을 요청하자 도저히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결국 부모가 우리도 지금 빠듯하다고 말하기엔 자녀 입장에서 섭섭해하기도 하고 부모 본인도 죄책감이 생기면서 관계가 껄끄러워졌죠. 게다가 노후 자금이 거의 바닥나니 생계를 위해 공공 일자리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근근히 살아야 했습니다. 자녀를 도우려는 마음이 지나쳐 결국 부모도 자녀도 모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셈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 위 세 가지 이야기는 은퇴 후 파산에 빠진 여러 사례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공통점을 보면 은퇴 후 삶이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연금 과신연금이 분명히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지만 생활비 전부를 커버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창업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퇴직금 등을 몰빵했다. 손실을 크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지원 부모로서 자녀를 도우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부모 자신이 무너질 정도의 지원은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예기치 못한 병원비나 상해, 부모 봉양 문제나 생활비 증가 등도 빠지지 않는 리스크죠.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 흐름연금 흐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각종 리스크에 대비한 비상자금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대처할까? 연금 외 추가 수입원 마련 예적금, 투자, 파트타임 일자리, 월세나 배당 등 다양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고정 비용이 줄어들수록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창업 전 꼼꼼한 시장 조사 열정만 믿기보다는 충분한 사전 조사와 관련 업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은퇴금 전부를 투자하는 건 매우 위험해요. 가족과의 재정 협의 자녀가 결혼 자금이나 기타 비용을 요청할 때 미리 부모의 한계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노후에 무너지면 자녀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아요. 비상자금 마련,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생활비 부족 등을 대비해 여유 자금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보통 6개월 1년치 생활비 이상을 권장하지만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삶은 오랫동안 꿈꿔온 자유를 누리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지키느냐, 어디에 쓰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설마 내가 파산까지 가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은 극도로 위험해요. 위 사례들을 보면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싶다가도 막상 내 상황이 되면 비슷한 길을 걷게 되기 쉬운 게 인간사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미리 가능한 한 꼼꼼하게 대비하고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좋습니다. 아껴야 할 때 아끼고 꼭 써야 할 땐 제대로 쓰면서 재정 파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부디 이야기가 설마 내 얘기가 될 줄 몰랐어 라고 후회할 뻔한 분들에게도 작은 경각심이 되길 바라며 아직 은퇴 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잡아보세요. 이미 은퇴하셨다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냉정히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